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 센터 대표가 술에 취해서 이 도구를 이용해 직원을 숨지게 한 사건. 어제 저희가 이 사건 먼저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은 직원을 살해한 센터 대표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대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속 전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던 한 모 씨,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었죠. 살인을 인정하십니까? 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까? 피해자한테 하실 말 없습니까? 범행 당시의 정황들도 속속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원을 살해한 이 대표 한 씨가 폭행 이후에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대표가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 척하면서 3차례 경찰에 이제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신고 과정들을 보면 이 가해자 대표도 이제 좀 술에 만취했던 상황인지 좀 횡설수설하거나 또 신고 직후 이제 전화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고는 새벽 2시 10분에 이루어졌고요. 경찰이 2시 42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도착해서 관련된 일들 폭행의 정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자를 발견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발견을 했고, 특히 이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있었던 상황까지 이제 인지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가해자가 직원이 술에 취해 있다, 건드리지 말아라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뭐 생존하기니까 생명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옷을 덮어주고 이제 철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네. 이게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그때 새벽 2시 45분에 출동을 해서 네. 이게 숨이 쉬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이 있는지, 아하. 또 피해자의 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신고가 3번씩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유심히 살폈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날 오전 9시에나 이르러서 이제 이 가해자가 119에 신고해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고 피해자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는 그 피해자를 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했으면 오히려 그때 구급차를 불렀어도 혹시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유족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6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명 모두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비판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고 좀 제가 인터넷에서 댓글들을 봐도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다른 거보다도 저는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로 네.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술에 취해도 네. 그 장소에서 하의가 벗겨져 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젠더를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 여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그냥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이고, 그리고 뭐 보니까 맥박이 뛰고 사람은 뭐 살아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자나보다, 술에 취해서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철수했다? 저는 이거는 그냥 하의가 벗겨져서 그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 자체가 네. 이상한 상황이다.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깨워서, 술에 취해서 깨우면은 뭐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반응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더 신중하게 봤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화낼 만해요. 그렇죠. 사망한 이 직원의 유족들은요,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장 착하다고, 사장 좋다고, 내가 태권도 사범 자리까지 봐준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정적으로 힘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맥박 뛰는지 확인하고, 그때 만약에 119라도 불렀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자, 다음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마지막 날 어두운 도로에서 목격된 상황인데요. 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인데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흰색 차량 보이시죠? 그런데 흰색 차량을 자세히 보면요. 열려있는 트렁크에 짐이 아닌 사람 2명이 올라서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서 있는 저 여성 2명은요. 한 손으로 트렁크 뚜껑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서로 팔짱을 낀 상태인데요. 차량 탑승자들은 사고가 염려돼서 비상등을 켜고 옆을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에게 왜 따라오냐면서 욕설까지 했다는 게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 결국에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만 봐도 아찔한 상황인데 좀 왜 저렇게 했다는 겁니까? 차에 7명이 탔다는 거예요. 7명이요? 네, 7명이 타야 되니까 탈 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7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려고 하니까 탈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네. 트렁크를 열고 두 사람이 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래서 꼭 달라붙어가지고 붙잡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죠. 저러다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사람이 타고 가면은 교통 경찰에게 이 불법 행위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49조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하. 규정되어 있어서 불법 상황 맞고요. 5만 원의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 범칙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네. 사람이 크게 다치면 본인 책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절대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